보겠습니다. 자, 푸름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 싸가지는 말하고 행동하고 따로따로다. 아니요. 저 싸가지는 말하고 행동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지가 들이받을 때하고 지가 들이받칠 때하고 따로따로인 거죠. 한마디로 입장 바뀌면 진실도 거짓이 되고 진실과 거짓이 막 뒤집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때 달라요죠. 그때 따로 지금 따로. 한마디로 검사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검사 자격이 없는 놈한테 환호 자격하면서 대통령까지 앉혔다. 야, 큰일. 참 나라 꼴이 참 앞으로 어찌 되려고. 자, 5번 중인 뉴스 세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이 국내 정치 관련된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국제 정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제가 좀 다루지 않았죠.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제가 사실은 군사하고 외교 분야에 대해서도 꽤 취재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군사 관련된 정책, 군사 외교, 작전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나름 또 내가 저기 매니아급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자부를 좀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세 번째 준비한 주제는요, 주한미군 철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우리는요 이게 주사파, 극좌 주사파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지금까지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주한미군 철수가 미국의 극우를 대표하는 가장 경박하다 그러죠. 가장 경박한 극우라고 하는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들고 나옵니다. 미국의 민주당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라고 한 적은 꽤 여러 번 있습니다. 케네디 행정부 때도 한 적이 있고요. 카터의 경우도 합니다. 실제로 클린턴 정부에서는 미군의 숫자가 많이 줄어요. 클린턴 정부 때까지만 해도 주한미군 숫자가 4만 명 정도였는데 그 이후로 2만 8천 명대로 확 줄어버립니다. 카터 때는 10만 명에 달하던 주한미군이 4만 명으로 줄었고요. 그 이전 케네디 정부 때는 20만 명에 달하던 미군 숫자가 10만으로 줍니다. 자, 여하튼 미국 민주당에서는 여러 차례 걸쳐서 주한미군을 철수했고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2만 8천 명 이하로 줄일 생각은 별로 없었던 거죠. 근데 그 남아있던 2만 8천 명을 빼내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황당하게도 공화당 쪽에서 나옵니다. 그것도 미국 공화당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다는, 그것도 가장 경박하다는 트럼프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극우 세력, 미국이라면 껌뻑 넘어가고 성조기 들고 시위하는, 우리가 태극기 부대라고 합니다만 태극기 부대가 아니라 만국기 부대죠. 걔네들 이스라엘기 들고 일장기 들고 시위하대? 돌아도 그런 또라이가 없죠. 그럼 매국노들 아니야 걔들은? 대한민국을 이스라엘에, 일본에, 미국에 팔아먹겠다는 거 아니야. 미국에 파는 걸로 모자라서 일본에 또 팔겠다고? 야, 정말 잡것들 아닙니까? 나이를 먹고 그런 짓을 한다는 거는 우리도 좀 늙어도 그렇게 늙으면 안 되는데 말이야. 그죠? 자, 어쨌거나 이 극우 세력들한테는 정말 최악의 악몽이 될 겁니다. 오로지 미국의 바짓가랑이만 붙들고 늘어지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맨날 노무현 대통령 욕을 했지만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의 예언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15년 전, 아마 20년 전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2004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느 민주평통회의인가 아마 그래였을 겁니다. 어디선가 그런 얘기를 하죠. 미군 철수할까봐 아이고 행님 바짓가랑이 붙들고 물고 늘어지는 거 이제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진짜 우리는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지는데 미군 빼겠다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네, 20년 만에 현실화가 됐습니다. 진짜로 내년부터 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극우 세력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겁니다. 그런데 주한미군 이제 사실상 거의 완전 철수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지금도 미군 숫자 얼마 안 돼요. 28,000명밖에 안 되고요. 원래 의정부 북쪽에 산계되어 있던 미 지상군은 다 빠져나갔습니다. 미군은 지금 평택, 군산, 대구, 부산 요렇게 4개 기지에 분산되어 있고요. 당장 춘천과 원주에 있던 아파치 부대 다 철수했잖아. 지금 미군들은요. 지금 한반도에 있는 미군은 28,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숫자가 더 줄어들 거라고 해요. 군산에 있는 F-16하고요. 수원에 있는 F-16 정도만 남고 나머지는 다 빠져나갈 거랍니다. 부산에 그리고 진해에 미 7함대가 가끔씩 기항을 할 것이고 그 기항을 위해서 소수의 관리 부대가 남아 있을 수 있고요. 외관 쪽에 가면은 미 기갑 부대가 상륙할 것을 대비해 가지고 관련된 장비가 치장물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한 1개 대대급 정도를 무장할 수 있는 기갑 전력이 치장물자로 들어와 있어요. 요 정도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 부대만 남겨 다 철수한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병력 수는 지금의 10분의 1, 한 3,000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럼 미군이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죠. 극우 세력으로서는 말 그대로 악몽의 시나리오인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사실 우리 한국의 안보 입장에서는 오히려 유리합니다. 군산기지에서 미군의 전투기들이 빠져나가면은 사실 군산에 있는 기지가 북한보다는 중국을 향하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치러 간다면 어디부터 건드릴 거냐? 예, 군산기지부터 건드릴 거예요. 수원기지는 쉬이 못 건드리겠지만 군산기지는 얼마든지 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우리 같으면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중국으로부터 우리 영토가 공격받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는 아무 필요 없이 중국하고 대만 사이에 전쟁에 말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은 미군의 철수가 우리로서는 더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극우 세력으로서는 엄청난 악몽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악몽이 어쩌면 내년에 이미 내년부터 현실화될지 모르겠어요. 이미 차근차근 시작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트럼프가 지금 왜 한국을 방어해줘야 하느냐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뭐 돈 한 푼 더 받겠다. 주한미군을 우리가 한반도에 배치하는 만큼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돈을 받아내야 된다. 이런 식의 사고입니다만 지금 분위기는 여차하면 언제든지 뺄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분위기가 트럼프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미국의 민주당도 상당히 동조하고 있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원래 주한미군 철수는요, 실은 트럼프의 정책이 아니라 오랫동안 미국 민주당 쪽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을 빼내려고 하니까
미국 공화당 쪽에서 대단히 많이 반대를 해왔던 거예요. 결국 그래서 미국의 민주당도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을 조금씩 빼긴 했고, 그리고 28,000명 수준까지 줄어드니까 더 이상 빼지 않는다. 요렇게까지 간 겁니다. 더 줄일 필요도 없다라고 봤던 거예요. 근데 이마저도 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민주당이 아니라 공화당.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해주는, 주한미군을 철수하자고 얘기하는 공화당이 너무 고마운 거죠, 오히려.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병력은 괌과 일본, 오키나와 정도, 이 정도에 배치를 하고, 한국은 일종의 GP 정도만 들어가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GOP 라인이, 그러니까 NLL 라인이 이 일본 쪽, 일본 열도가 NLL 라인이면은 우리는 비무장지대 안쪽인 거야, 미국 입장에서는. 따라서 비무장지대 안쪽에 병력을 투사한다는 거는 자기들로서는 위험 부담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웬만한 병력은 뒤로 빼고 한국에는 이른바 전초부대 같은 GP 같은 애들만 넣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GP, GOP 얘네들만 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 규모만 남기고 빼고 싶었던 게 미국 민주당이었는데, 미국 공화당에서 아니다. 그래도 한국에 그 중요한 부대들이 들어가야 된다. 라는 식으로 우겨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어떻게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 상황이 거꾸로 된 거지. 이렇게 되면은요, 미국 정계 내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하는 세력은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미국 그 내부에서는요,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유럽 주둔 미군의 철수나 혹은 감축에도 상당히 많이 힘을 싣고 있다고 해요. 원래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민주당 내에서도 급진 그룹의 주장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미국의 우파 그리고 저소득 저학력층의 주장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자, 미국 민주당 내 급진 그룹은요, 일종의 극단적인 평화론자, 반전 평화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전 평화론자니까 미군을 줄이자고 하는 말에 그럼 뭐 어느 정도 또 뭐 먹혀 들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미국의 우파라고 하는 집단, 더군다나 미국의 중간층 이하의 이 시민들한테도 한국으로부터 미군을 빼내야 된다. 아니, 유럽에서 미군을 빼내야 된다라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들이 말하는 얘기 중에 우리를 가장 기분 나쁘게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미군이 한국을 지키는 사이 한국인은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군이 한국을 지켜주는 사이에 한국은 경제 성장을 했고, 뭐 삼성이니 현대니 이런 애들이 미국 시장을 진출하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는 일자리를 뺏겼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한미군 철수를 가장 강력히 요구하는 쪽이 미국 그 시민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주로 블루칼라층, 그러니까 저소득 저학력층, 고소득 고학력층이 아니라 저소득 저학력층, 일본은 미국 중산층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하여튼 간에 하여튼 주로 육체 노동을 하던 블루칼라 쪽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참 산업이 많이 발전할 때 공장지대를 중심으로 일하던 노동자층, 이들이 되게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제조업은 거의 망했죠. 금융업이나 서비스업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잖아. 그런데 저소득 저학력층들은 그렇게 금융업이라든지 이렇게 고소득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틀이 좁죠. 특히 미국 흑인들도 그렇고 백인 저학력층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들이 제일 불만은 우리가 한국을 지켜주고 있는 사이에, 미군이 한국을 지켜주고 있는 사이에 한국 사람들은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았다.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미군 빼. 라고 하는 겁니다. 야, 우리로서는 꽤 기분 나쁘죠. 아이씨, 공짜로 가져갔나?
지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해먹은 거 생각하면 솔직히 기분 되게 나쁘죠.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바이든이든 아니면 트럼프든 누가 되든 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은 이제 너무너무 커졌습니다. 미국 민주당하고 미국 공화당의 이견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미 주한미군 같은 경우는 철수 준비가 끝난 상황이나 다름이 없어요. 자, 트럼프, 옛날에 클린턴 정부 때 미군이 대대적으로 우리나라에 철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던 춘천의 캠프 페이지 아파치 부대가 그때 철수를 해요. 원주에 있던 캠프 롱도 그때 철수를 합니다. 서울 시내에 있던 미국 공병대대도 그때 철수를 해요. 지금 미 8군이 평택으로 옮겨가고 있는 중인데 일부만 옮겨가고 아직 일부는 더 남아 있습니다만, 자, 평택 기지로 넘어가는 것도 사실 클린턴 정부 때 대대적으로 추진된 거예요. 그때 이미 미군 병력의 절반 이상이 또 빠져나갑니다. 한국에 가장 많은 병력이 들어왔던 거는 6.25 전쟁 기간 중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미군이 그때 60만에서 80만까지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점차 줄어서 휴전협정 이후 56년 이 무렵에는 미군이 한 20만 정도 국내에 주둔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월남전 때 10만이 빠져나가죠. 그리고 카터 정부 때 또 5만 정도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4만 명 정도의 미군이 국내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클린턴 정부 때 또 2만 명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현재 2만 8천 명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2만 8천 명도 언제든지 한국을 떠날 준비가 끝나 있는 상태예요. 왜? 지금도 미군이 항상 우리나라에 고정 배치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순환 배치 개념입니다. 정기적으로 미군의 한 연대가 우리나라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미군의 미 본토에서 연대급 규모의 부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그럼 우리나라에 있던 연대급 부대, 미국 연대급 부대는 빠져나가요. 그래서 미국 가서 해체해. 그리고 미국에서 새로 부대가 하나 만들어져가 재창설이라 그러죠. 재창설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나라에 있던 부대는 미국 가가지고 해체해요. 계속 이렇게 순환 배치 개념입니다. 장비도 놓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가지고 가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F-16, 미군이 쓰고 있는 F-16, 이거는 주일 미군, 그 다음에 괌 기지에 있는 미군, 얘네들 그 다음에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들이 돌아가면서 배치가 되면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F-16이 항상 우리나라에 똑같은 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때 막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떠나가고 안 오면 그만이지. 지금도 그러니까 매번 정기적으로 철수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 들어오고. 그런데 나가면 나가고, 나가는 놈은 나갔는데 들어오지 않으면 철수하는 거예요, 이제. 언제든지 철수할 준비가 끝나 있는 상태인 거지. 그러니까 언제든지 안 올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정말 우리가 참 오랫동안, 정말 자존심 상했던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극우들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인 거죠. 한미동맹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이제 한미동맹으로 삼을 수 있는 게 없어져 버린 겁니다. 윤석열 뭐라고 그래요? 한미동맹도 모자라 가지고 유엔군 참전 운운하지 않습니까? 유엔군 연합사령부, 유엔군 사령부 어쩌고 하잖아. 그래서 유엔군 사령부에 참여했던 16개국이 언제든지 대한민국에 다시 참전할 수 있고 어쩌고 이런 개소리를 늘어났었잖아요. 아마 들으셔서 작년인가 이런 얘기 윤석열이가 어딘가 3.1절이었나? 그때도 개소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다들 비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주한 미군뿐만 아니고, 일본에 있는 연합군 사령부, 유엔군 사령부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이 유엔군 사령부에는 지금도 16개 나라가 있고,
그 16개 나라는 언제든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뭐 영국군, 호주군, 뭐 스위스군 얘네들이 파병될 거다는 이렇게 그런 개소리를 막 떠든 적이 있어요. 이게 그 극우 사이트에서 꽤 몇 년 동안 엄청난 그 설득력을 갖고 떠들어졌던 개소리예요.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극우 사이트에서 몇 년 동안 계속 떠든 얘기입니다. 몇 년 동안 윤석열은 그 극우 사이트를 주구장창 듣다 보니까 그 말이 사실인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아직까지 유엔군 사령부가 일본에 남아있는 걸로 알아. 이게 돌아야지.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별도의 그거 없이 유엔군이 개입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극우에서. 근데 그 얘기를 똑같이 작년 8월이었나 3월이었는가 윤석열이가 한마디 또 했죠. 그래가지고 일제히 비웃음을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랬던 극우, 윤석열 이 집단들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지. 유엔군? 미군도 떠났어. 바보 되는 겁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죠. 물론 과연 미국이 떠날 것인가, 미군이 떠날 것인가 하는데 약간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미군은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선봉이죠. 따라서 미군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이 과연 자신들의 국익을 한국에서 관철시킬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죠. 동북아시아에서 관철시킬 수 있나? 불가능하죠. 유럽에서 관철시킬까? 불가능하죠. 지금 현재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주축은 미군인데 그 미군이 나토에서 철수를 해버리면 유럽이 미국 말을 듣겠어요? 안 듣지. 자, 미국 말을 안 듣는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게 문제 뭐다? 과연 달러로 계속해서 석유 거래를 할 것이냐. 지금 그 석유를 살 수 있는 유일한 돈이 뭡니까? 화폐가 달러예요. 석유 거래는 달러로만 해. 그런데 미군이 전 세계에 이렇게 배치된 상황이 아니면 과연 석유 거래가 달러로 이루어질까요? 달러가 왔다 갔다 할까? 과연? 미군 없이? 야, 한편 그런 면에서 보면은 미군이 완전히 철수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2만 명, 수만 명에 달하던 미군이 몇천 명, 몇백 명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면 얘들, 이 전광훈이를 비롯하면 얘들은 얼마나 최악의 상황일까요? 예, 뭐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일어나는 일, 뭐 주한미군 기지 수호 기자회견 미친놈들 아유. 이제 이런 냉전 사고 방식이 자동으로 붕괴되는 겁니다. 전 세계 보수 우파들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들은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가짜인지 이제 낱낱이 드러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약간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목 놓아 외쳤지만 끝까지 이루지 못했던 거, 노무현 대통령도 정말 바랬지만 결국 이루지 못했던 것들, 아니 입 밖에도 내지 못했던 것들, 이제 미국에 의해서, 그것도 미국의 가장 우파들에 의해서 관철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기분이 묘하죠. 참. 근데 기분이 묘한데 기대가 됩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